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대륙의 끝과 바다의 시작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국토 면적에 비해 생물의 다양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선 흔해 빠졌지만 해외에선 귀한 취급을 받는 생물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컴컴한 밤, 고속도로나 시골길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도로 양옆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어떤 것이 있는데 바로 로드킬을 주의하라는 표지판입니다. 로드킬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와 미처 손쓸 새도 없이 동물을 치는 것을 뜻하는데 아직까지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죽어있는 동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4에서 2006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야생동물 중 몸집이 작은 개체 중에선 너구리가 가장 많은 로드킬을 당했고 몸 길이가 최대 1m 이상 자라는 동물 중에선 고라니가 가장 로드킬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너구리야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몸집이 작아 일반적인 승용차가 지나가더라도 큰 사고가 나지 않는 반면 고라니의 경우 자칫하면 이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나라에선 로드킬 방지 표지판을 내걸 때 대표적으로 고라니 모형을 본뜬 표지판을 쓰고 있습니다. 고라니 로드킬 사고를 당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게 되죠. 게다가 고라니는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종이라는 인식도 있는데요. 충청북도의 경우 농작물을 망쳐놓는 주범 중 하나라는 이유로 2014년 한 해에만 1만 2천여 마리의 고라니가 포획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라니는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동물입니다. 2011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서식하는 고라니 개체수는 1km당 7.3마리 정도라고 하며 1982년 조사 당시 1km당 1.8마리가 살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4배 정도 늘어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고라니가 한 번에 한두 마리의 새끼를 낳는 다른 종류의 사슴과는 다르게 3, 4마리 새끼를 출산하는 다산종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과거 한반도에 서식하던 호랑이나 표범, 스라소니, 늑대, 여우 등 대형 포식자들이 멸종되고 경쟁자인 노루 개체수 감소 및 대륙사슴과 붉은사슴의 멸종처럼 천적 및 경쟁자의 감소가 주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흔해 빠진 고라니가 한국에서만 천대받는 거지 세계에서는 멸종위기 동물인 거 알고 계시나요? 고라니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2008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보호종으로 지정해 관리까지 한다고 하죠. 그러니 이젠 고라니가 이상하게 울거나 도로를 위협하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고라니 외에도 한국에서는 애완동물로 키울 정도로 많지만 해외에서는 멸종 위기인 생물이 있는데요. 바로 도롱뇽입니다. 도롱뇽은 깨끗하고 수온이 낮은 개울, 습지에서 서식하는데 주로 전국적인 산지에서 볼 수 있으며 경남 금정산 일대에서는 더 많은 종의 도롱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향이 시골이신 분들은 소시적 친구들과 도롱뇽을 잡으러 한 번쯤은 산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생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롱뇽이 서양에서는 곰팡이 때문에 현재 멸종위기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트라코피트리움 셀러맨드리보란스라는 곰팡이 때문인데요. 이 곰팡이는 2010년 네덜란드에서 도롱뇽을 떼죽음 당하게 했으며 최근에는 이게 유럽으로 퍼져 10종류의 도롱뇽 중 9종을 감염시켰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양서파충류 학계는 비상사태라고 하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곰팡이로 인해 도롱뇽이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떠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곰팡이가 전파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많은 도롱뇽이 산속에서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한국에서 신종 도롱뇽이 발견되었는데 유전적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개체로 진화하여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 신종 도롱뇽의 정식 이름은 꼬리치레 도롱뇽으로 지어졌으며 해외 수많은 양서류 학자들은 이 도롱뇽을 연구하기 위해 우리나라 금정산 일대를 종종 방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흔해 빠졌지만 해외에선 극빈 대접을 받는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설령 남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어머님들의 등짝 스매싱을 맞아 정신을 차리게 되죠.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남성의 경우는 군대라는 단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은 정직하며 어딜 가든 사건 사고가 없어 해외에서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예로서 분실에 대해 들 수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분실 위험이 적은 국가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양심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가령 한국인 친구와 같이 카페에 간 이탈리아 사람은 한국인 친구가 노트북을 자리에 둔 채로 커피 주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치지 않고 노트북을 거기다 둔다고 라고 말하자 우리 한국인 친구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뭔데 뭐가 문제길래 그렇게 호들갑이야? 아 이거 자리 맡아놓은 거야 라고 말하자 이탈리아인 친구는 동공이 흔들릴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저런 행동을 할 경우 1분도 안 돼서 노트북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이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북미 어디든 통용되는 상식입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한국인 친구가 했던 행동은 단순히 카페에 자리를 맡아놓은 행동에 불과한데요. 이는 문화 차이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오로지 한국에서만 가능한 문화인데 한국인 특유의 정직성이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엄청 유명한 사건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뤘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한국인은 없이는 살아도 남의 것은 탐내지 않는다며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직성 외에도 우리 민족은 끼의 민족으로 불릴 만큼 다방면에서 재능이 뛰어난데요. 특히 문화 부문에서 특출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죠. 기생충, BTS, 오징어 게임과 같이 K-팝과 한국 드라마 등이 각종 해외 시상식을 휩쓸어버리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국은 오늘날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해외문화홍보원이 지난해 7, 8월 전 세계 16개국 8,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하면 떠오르는 1위는 K-팝으로 평가됐고 2위가 한식과 식품, 3위가 문화라고 할 정도로 K-팝은 한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첫 이미지도 긍정적인 응답이 무려 75%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갈 경우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좋은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세계 여권 파워를 확인해보면 한국은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는 국제교류 전문업체가 199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했는데 여권 지수에서 한국은 190점을 받으며 독일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즉, 이 점수가 높을수록 무비자로 방문 가능한 국가 수가 많다는 것인데 한국은 무려 190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고란이나 도롱뇽처럼 상대적으로 한국에 너무 많아서 빛을 못 보는 종들처럼 개인 하나하나가 뛰어난 한국인들도 한국에만 너무 많이 분포하여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비록 요즘같이 코로나 시국인지라 더욱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이라면 분명히 이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